자, 오늘 메인 타이틀입니다. 윤주경과 안철수. 오늘도 윤주경 씨가 지금 계속 나서고 있죠. 이 양반 집도 많이 가신 부자지더구만. 보통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요, 가난하세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데 그 윤주경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변인, 이분이 추미애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윤주경이 참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던데, 가장 참담한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토착 외구당에 독립지사의 후손이 들어가 계시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특혜 받은 거 없어. 지들 말처럼 황제 휴가는 도구나 간 적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 손해보면서까지 휴가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사람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정상적으로 갔고, 당대표였던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건 위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넣지 않고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할 정도의 그런 군생활을 했어. 그런 상황을 표현이 좀 과했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 본인께서 나서셔가지고 난 솔직히 정말 창피하거든요. 지금 불과 얼마 전 이야기죠. 광복 회장님 그 발언에 있어가지고 그걸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윤주경 씨가 속해 있는 당 아니에요. 원희룡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원희룡 지사 광복 회장 말씀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변인의 이런 말 한마디에 뭐 참담하다, 독립운동가가 이런 모습 보려고 나라에 헌신했냐, 어떻게 감히 안중근사 말로 추미애 장관 아들을 비유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웃기잖아요. 아니, 할아버지가 윤봉길 의사시라고 해서 본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회도 그렇고 김종인 본인 그 당 그 최고를 대표한 사람도 광복절 집회를 3.1운동으로 비유해가지고 그것을 폄하했었던, 3.1운동 자체를 폄하했었던 거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 뭐 이거 자체가 어떤 뭐 예서 뭐 비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뭐 그냥 인용한 약간의 뭐 비유한 부분들 가지고 우리 뭐 박 의원께서 그 독립군 유공자를 비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비하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 당에서도 뭐 그걸 보호한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본인 전 모르겠습니다. 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무슨 반칙과 특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반칙과 특권이 없었을까요? 168억 정도 재산을 신고를 했고, 여기에 물론 남편의 재산이 더 많겠죠. 건물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본인의 행동 자체에 반칙과 특권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뻔뻔하지 않나. 진짜 저는. 아니, 사실 윤주경 씨는요, 할아버지 찬스 아니에요. 알고 보면. 사실 뭐 윤주경 같은 사람이 뭐 나중에 뭐 독립기념관장이나 이런 했던 이유가 뭔데,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윤주경이 토착 외구당에게 우리 당은 이제 더 이상 토착 외구당이 아님을 증빙하는 그냥 일종의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매명이죠, 매명. 할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본인의 그 안위를 취하는 매명이고, 이 윤주경이란 분이 2007년에는 정동영 캠프에 그 합류했었습니다. 왜 합류했냐? 제가 보기에 그 당시 뭐 민주진보가 아니고 여당이니까 한 겁니다. 2012년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선 성공해서 광고사 다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꿀이네. 이게 관직을 만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민족 정기 차원에서 보면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팔 거면 민주진보 진영에 있으면 평가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 까마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뭐 할아버지의 그 선양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까마 안 된 사람이 지금 계속적으로 할아버지 이름 팔아서 그렇죠. 이 캠프 저 캠프. 근데 주로 나는
내 재산이나 내가 사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보수 쪽이 맞는 것 같아 하고서 아마 찾아간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콩나물 파는 할머니의 아들, 아주머니 아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 아들은 이런 식으로 온 집안을 들썩거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거리로 국민의힘이 그 십자포화를 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안중근 얘기가 나온 거지. 콩나물 파는 할머니 아들이 왜 안중근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을 따져야 되는데 못 따지는 거죠. 윤주경은 약간 진중군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장 하다가 소위 말하면 잘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쪽이 완전히 등을 찌는 상황인데 못했기 때문에 잘린 거예요. 까미 안 되니까. 근데 여기다 지금 자기 그 뭐 할아버지를 팔아가면서 사실 윤주경이라는 사람 자체를 윤병기를 지우고 나면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광복회장 말씀, 오늘의 그 김종인의 3.1운동 뭐 광화문 집회 이야기 하는 데는 찍소리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웃기고요. 그리고 이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꼴뚜기가 튀니까 망둥이 튀는 거에 한 명이 더 있는데 바로 그게 안철수죠. 튀는 이유가 안중근 의사랑 나랑 같은 수능안 씨다. 나 이게 가장 코미디가 아닌가 싶어요. 뭐 안중근하고 안철수하고는 사실 별 관계 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을사오적 중에 안동 권 씨가 있다고. 내가 권 씨니까. 나는 그거 인정하거든요. 같은 안동 권 씨니까 을사오적 때문에 나는 솔직히 친구들한테 중고등학교 때 되게 미안했다는 감정이 있었다고 내가. 남들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을사오적 중에 권 씨가 있어 봤더니 우리 조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뭔가 우리 국민들한테 되게 막 빚진 마음이 있었다고. 근데 여기 갑자기 우리 조상인 수능안 씨를 이야기하면서 나서는 이 안철수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그럼 창원항 씨는 우리 황교안 때문에 저는 그러면 사회생활 접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그 조선시대, 세종시대 영의정이셨던 황희정승, 이연령, 비연령에 대해서 제가 사죄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다 한 핏줄 아닙니까? 당군의 자손이잖아. 당군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왜냐면 수능안 씨가 52만 명이라고 합니다. 52만 명에서 자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주경은 윤봉길 의사가 할아버지라도 되기라도 하지.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유전자도 포함돼도 안 그냥 이름만 성만 같은 안 씨인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분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백선엽 장군한테 왜 영웅이라고 그렇게 그 독립 유공자의 같은 내 그 말이. 성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었다라면 백선엽 장군한테 국가의 유공자 그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다니면서 어디서 진짜 수능 안 씨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꼴뚜기가 먼저인가요? 망둥이가 먼저인가요? 속담에? 꼴뚜기 뭐가 앞에 뭐가 뛰니까 뭐가 뛰는 거예요?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뭐 뛰죠. 꼴뚜기는 윤주경이고 지금 망둥이는 지금 안철수네요. 그 망둥이는 몽둥이로? 아니 그러니까 박성준 대변인의 발언이 잠깐 오버한 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냥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한 것에 그렇게 보이는 데인데 안중근을 끌어온 건 잘못이긴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제 튀고 싶은 거지.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능 안 씨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한다. 망언을 당장 걷어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사실 여기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윤 의원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부분에서 위국 헌신이라는 게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위국 헌신하는 건 맞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은 하는 사람들도 다 위국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맡은 뭐 회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공직자로서 그냥 자기 본분을 하는 사람도 위국 헌신하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그 독립운동 하신 분이 그걸 썼는데 그거를 좀 그 근거로 썼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저는 위국 헌신 했는데요. 저는 군대 육군 병장으로. 그러니까 저도 위국 헌신 했습니다. 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육군 병장으로 만기에 대해서 위국 헌신 했는데 마치 그런 것들을 정말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타 그에 버금할 만한 것을 해야만 쓸 수 있는 말로 좀 뭔가 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제가 들고. 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안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못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유창희 평론가 말처럼 백선엽 논쟁이 있을 때라고 하면 윤주경이나 안철수가 백선엽에 대해서 한마디 못했을걸요. 그리고 이러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약자 물어뜯기, 대세에 편성해가지고 존재감 나타내기 이런 식인데. 근데 안철수의 공격 방향이 일관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를 항상 비판하고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냐? 통합,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면서 몸값을 좀 더 높여서 가고 싶은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요즘 거의 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행사에 많이 축사도 보내고 참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실은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제 몸값 없는데 쟤 들어오려면 그냥 n분의 1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무슨 자기가 세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당 그 3명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당대표 당대당 통합이나 해서 무슨 뭐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 공동대표 정도 원할 것 같고 이러니까 지금 그 전혀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안 두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를 6 내지 8%의 지지율로 항상 묶어놔야 된다. 그래서 대선에는 나오는 꿈을 항상 꿀 수 있게. 그래서 아무튼 가상합니다. 요즘 그 대한민국 안철수가 최고의 시사 분석가 황 작가님 이야기였고요. 조만간 저분 YTN에 나오시겠네요. 아니 근데 자, 훌륭해. 6 내지 8% 지지율로 묶어놔야 된다는 말씀은 보수를 좀 나눠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보수 이분이 가면 또 도장 깨기 하거든요. 야, 진짜. 어쨌든 지금 몸이 안 달랐겠죠. 국민의 힘으로 이분도 거의 뭐 90% 비슷하다고 하니까 네. 뭐 안철수는 좀 안 달라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자, 있지 않나. 잠깐만 쉬어갑시다. 여러분들 중에 저상 중에 같은 성씨인 분 한 명씩만 대봐요. 황교안 빼고 그 위인이 아니잖아. 한교안은 역적이잖아요, 역적. 해봐요. 아 우리 유명한 사람 중에요? 네. 저는 실은 지금 계속 성대모사 하고 있는데 저희 황희 할아버지 계속 성대모사 하고 있거든요. 황희정승 같은 집안이세요? 저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선조로 확실하지 않구나. 자신있구나. 아니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황희정승. 아 저는 한음 이덕형. 야, 오성간의 한음. 네. 아하. 잘 모르시겠지만 네. 광주이십니다. 잘 그렇습니까? 들어보지 아. 못하셨을 씨가 거예요. 있어요? 제가 또 이 설명하시면 우리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 계시고 가까이에는 이수성 전 총리 계시고 뭐 이용훈 대법원장님 계시고 아, 그렇구나. 국회에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댓글창에도 엄청 올라와요. 자기들 조상들 이야기. 유평론가는. 저는 솔직히 모르는데. 네. 아니 관순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저희 유 씨하고 다른 유 씨. 그러면 부끄러운 사람 하나씩 대봐요. 황교안 교환. 부끄러운 사람 없어요? 그 사화의 그 유자광이랑 같이 사화 일으켰던 이점이라고. 이점? 예, 있습니다. 예. 부끄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집안에 대해 연구를 해본 적이 없구나. 아 그리고 저기 정치 깡패 이정재 저 씨가 부끄러운 있네. 사람이 있다. 누군데? 그 저기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네. KBS 아나운서 출신인데 네. 저기 그냥 그 자민련 맞나? 자민련이라. 유근찬. 네. 유근찬. 아, 유근찬이. 네. 충남 보령. 네. 그 리을 리우 아니에요? 리을 네? 리우? 그러니까 저희 같은 류 씨. 아. 네, 그분 나올 때마다 창피합니다. 아 우리 황장엽이 있다고 그러네요. 창피한 황장이요? 알겠습니다. 주체 사상 지가 만들어 놓고 와서 비판하는 그래서 자기 분열적인 태도를 보이는 황장엽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이야기하면은 안중근 이분은 군인 신분에 가깝기 때문에 장군이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위국 헌신. 나라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런 이게 이제 오바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꼬리 잡기식 참 이런 게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민족문제연구소 정규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그 역사 속에 한 번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정산을 끝까지 한번 밀어보죠. 원래 우리가 세월호 방송에 집착해서 진상규명을 지금도 하려고 노력하듯이 지금 친일 청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방송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어떤 말씀들 하시는지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자, 어쨌든 진짜 안철수와 윤주경 꼴뚜기와 망둥이 이야기였습니다.